부모하고 엄마나 아빠, 부모님하고 배우자가 물에 빠지면 누굴 구해야 하나요? 이 질문을 누가 했냐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정해져 있는 정답이래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거의 답은 정해져 있다라는 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를 구해야 될까요? 배우자를 구해야 될까요? 그쵸? 부모님들은 엄마였으면 좋겠지만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배우자를 골라야 된다라고 해요. 이건 정답이 정해져 있대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부모님은 선택을 하지 못했는데 배우자는 내가 선택을 한 거잖아. 그럼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라서 이건 답이 정해져 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내 선택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배우자를 구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선택과 책임에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도 같이 있을 것 같고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책임감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책임감 이전에 내가 기회를 보고 선택하는 거에 또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저는 사업을 하면서 되게 이 비즈니스가 스포츠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제가 여러 가지 스포츠들을 많이 좋아하기는 해요. 뭐 축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그래도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축구 관련된 것들. 뭐 20대, 30대들이라면 다 관심 있어 하는 주제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경제하고도 조금 연관이 돼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국민 소득에 따라서 그러니까 스포츠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국민 소득이 1만 불을 넘기 이전, 그쵸? 1만 불, 2만 불 이렇게 될 때는 국가에 대한 그 기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국가 대항전이면 우리나라가 이겨야 돼. 이 마음이 엄청 큰데 국민 소득이 3만 불을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국가를 응원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금메달을 따야 돼 이게 아니라 그래 열심히 하면 그게 잘한 거야라는 이 마인드나 이야기들이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면서부터 나온대요. 자, 그래서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예전에는 진짜 엄청 치열하게 보고 막 이거 이겨야 돼 이렇게 봤다면 요즘은 어때요? 올림픽 보실 때? 잘하는 건 잘하는 건데 못하더라도 그래 열심히 했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고요. 스포츠 관련된 것 중에서도 이제 그 국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많이 내려가고 어, 개개인을 좋아하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엊그제도 태국에서 경기를 했죠. 그리고 뭐 다른 나라에서 아시아권에서 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동남아 사람인데 한국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손흥민이라는 선수 때문에 이 손흥민을 좋아하는 이 사람의 소속된 팀을 좋아하는 이 굉장히 그 규모가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딱 타켓과 팀이 정확하게 정해지는 거예요. 국적하고는 상관이 없어져요. 그런 것들 때문에 20, 30대들 요즘 20, 30대들, 40대들 이렇게 보면 본인이 응원하는 팀이 명확하게 있어요. 좋아하는 팀도 있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두 명의 감독이에요, 감독. 어, 잉글랜드에서 이제 그 가장 뛰어난 리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두 분인데 이 두 분이 어, 축구의 트렌드를 바꿨어요. 축구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역사가. 근데도 트렌드가 있어요. 그 시기마다 트렌드가 있고 시기마다 유행하는 전술들이 있고 우리가 어떤 팀을 감독이 바뀐다고 해서 뭐 얼마나 크게 뭐 변화가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 지난번에 아시안컵을 보면 한국 팀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 그래 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감독의 역할이 되게 커요. 근데 이 두 감독은 축구 트렌드를 완전하게 바꿨어요. 축구에서 새롭게 뭔가 나올 만한 게 있나요? 새롭게 나올 만한 건 없어요. 근데도 그 안에서도 전술이란 걸 가지고 전략을 짜서
트렌드를 바꿔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비즈니스도 그런 것 같아요. 아메이도 제가 같이 똑같이 얘기하면 아메이가 뭐 더 앞으로 변하거나 뭔가 이 룰이 바뀔 게 있나요? 아메이는 변화할 게 없어요, 사실은. 뭐 신제품은 계속 나오겠죠. 새로운 선수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처럼 신제품은 계속 나오겠죠. 근데 룰이 변하거나 비즈니스의 방법이 변할 일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렌드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두 감독을 보면서. 이 두 감독이 했던 게 뭐냐면 빌드업이에요, 빌드업. 요즘은 예전하고 되게 뭐 여러 가지 전술들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좀 넘어가고 굉장히 선수 개개인의 유기적인 그 역할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팀의 성적이 바뀌고 팀의 체질이 바뀌어 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빌드업이라고 해서 골을 넣기까지의 과정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 다르게 얘기하면 사업적으로 좀 얘기하면 아메이를 가입시키기까지의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가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빌드업의 과정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바로 가입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조금 이해를 시킨 다음에 가입을 시켜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가입 얘기 안 하고 조금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상대방에 따라서 전략과 전술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어떻게 구했냐면 챗 GPT한테 원래 이제 사진을 원래는 우리 막 구글 들어가서 찾잖아요. 원하는 사진을 찾기 위해서 이제는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원하는 사진을 AI한테 그려달라고 하면 돼요. 그냥. 그럼 저작권도 크게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빌드업이라는 단어를 먼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축구에서의 빌드업을 알려줘. 내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업에서의 빌드업을 얘기해줘. 팀빌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그랬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이 질문을 했어요. 앞선 두 가지의 빌드업에 관한 이미지를 내가 찾고 있는데 영어 단어로 된 빌드업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줘라고 얘기를 했더니 얘가 그린 그림이 지금 옆에 저 그림이에요. 축구에 관련된 빌드업과 비즈니스를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이 그림을 받았는데 조금 아쉽죠? 왜 아쉬워요? 글씨가 옆으로 빠졌어요. 빌드업이라는 그 단어가. 제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밑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축구와 비즈니스 맥락 모두에서 빌드업이라는 주제를 창의적으로 병합한 개념적인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이쪽에 조금 제가 아쉬워서 다시 얘기를 해요. 자, 위 사진의 스케일을 조금 키워줘라. 좀 크기를 좀 옆으로 넓히고 영어 단어를 가운데에 위치시켜줘라고 했더니 이 사진을 그려줬어요. 근데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던 사진이었어요. 근데 이 사진을 구글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죠. 누군가가 이 사진을 그리지 않았다면 이 사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사진을 내가 원하는 페이지에다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시대가 완벽하게 지금 바뀌어 버린 거예요. 트렌드도 완벽하게 바뀌었고요. 지금 챗GPT 얘기를 지금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아무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비즈니스 시장에서 그리고 스타트업 쪽에서는 엄청나게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챗GPT를. 그리고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고 어, 어느 정도로 발전을 하는지 되게 많이 놀라실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그래서 아직도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누군가는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다. 근데 이 챗 GPT가 뭐예요라고 하면 주변에 나가서 얘기해도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니까, 개념을 모르니까. 근데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이 챗GPT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비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경험했던 거를 비유해서 알려줘야 아, 새로운 것들이 그거랑 비슷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챗GPT가 딱 처음에 나왔을 때 그냥 어, 검색 내가 알고 싶은 거 그냥 검색해서 물어보는 정도. 그냥 백과사전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실제로 이 챗 GPT라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인터넷하고 같은 거예요. 처음에 인터넷 나왔을 때 어땠어요?
그 인터넷으로 뭔가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인터넷이라는 게 이런 거야. 사람들마다 개인의 홈페이지를 가질 수 있어. 여기서 다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거야라고 막연하게 얘기를 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핸드폰,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삼성의 스마트폰이 나오고 애플 핸드폰이 나왔을 때 딱 애플 아이폰 제가 4부터 썼거든요. 아이폰 4를 딱 사서 딱 받으면 국룰이죠. 국룰 뭐예요? 제일 처음에 카카오톡 다운받고 이제 그 다음에 뭐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요. 지금은 어플이 굉장히 많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어플이. 어, 그 어플을 만들 수 있는 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챗 GPT는. 챗 GPT 위에다가 사람들이 지금 어플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어요. 글 써주는 챗 GPT가 있고요. 그림을 그려주는 챗 GPT가 있고요. 상담을 해주는 챗 GPT가 있고요. 분석을 해주는 챗 GPT가 있고요. 이게 어플처럼 우리가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창이 하나 열린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돈을 벌까요? 이 창 위에다가 어플을 올리는 사람이 또 돈을 벌겠죠. 그거를 프롬프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질문이 중요하다는 우리 계속 얘기하죠.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대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는 능력이 프롬프터예요. 그래서 호모 프롬프터란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비즈니스하고 챗GPT하고 그럼 호모 프롬프터하고 이게 왜 연결이 되냐? 이게 왜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질문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대부분 어려워해요. 몰라서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질문하는 방법을 모르면 우리는 CEO의 자격을 얻을 수가 없어요. CEO는 자기 일을 자기가 해요. 지시하죠. 이거 이렇게 해와라고 지시하죠. 똑같아요. 챗GPT를 사용 못한다. 사업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거 이렇게 해와. 예를 들어서 제가 어, 이 챗GPT가 없는 시절에 이런 이 강의를 만들려고 했다 그러면 제 직원을 하나 뽑아야 돼요. 디자인을 잘하는 직원 하나 뽑아서 내가 이러이러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빌드업에 관련된 사진을 좀 하나 그려줘라고 이 친구한테 업무 지시를 해야 돼요. 업무 지시를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죠. 이 결과물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들면 이거는 이렇게 고쳐주고 이런 느낌으로 좀 바꿔서 다시 해와라고 지시를 하죠. 지시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 비서가 하나 더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업무를 할 때마다 이미지를 찾거나 그려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시를 하면 돼요. 아,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이게 영상이 지금 이거 영상 혹시 플레이 되게 네, 눌러주실 지금 수 있어요? 여러분은 100%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저도 이게 처음 보고 안 믿겼는데요. 오픈 AI에서 발표한 소라라는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영상이고요. 디테일이 미쳤습니다. 사진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글만 알던 처음에는 텍스트를 영상으로 바꿔주는 찾아줬죠. 그 일반적인 다음에 인공지능이 사진 전혀 아니에요. 그려줬죠. 이젠 보시면 영상까지 아시겠지만 만들어줍니다. 강아지의 털이라든지 눈 날리는 거라든지 이런 표현이 너무 사실적이고 디테일합니다. 제가 영상을 쭉 봤는데 눈이 날라왔을 때 그대로 털에 묻혀지는 이런 표현이 가짜 그냥 영상이에요. 일반 영상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오픈 AI에서 정말 이 작정을 영상이 하고 나올 수 해당 있게끔 내가 인공지능을 공개한 것 지시를 할 수 같고요. 있어야 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놀랐던 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도쿄 거리에서 어떤 여성이 밤에 길을 걷는 장면입니다. 뒤에는 이렇게 보시면 사람이나 건물에 달려있는 간판들이 누가 봐도 이게 어떻게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영상이지라고 할 정도로 너무 사실적이고 영상 색감, 불과 1, 2년 그림자 만에 반사 이렇게 표현이 사실 변해버렸습니다. 그냥 우리의 놀랍습니다. 기억 속에서 영상 부분에서 챗GPT가 일하는 없어졌는데 사람들이 이 소라 인공지능을 어떻게 산업에서는 받아들일지가 좀 어마어마하게 궁금하고요.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인공지능 무서워하는 이유가 다른 것보다도 생계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저마저도 이 정도로 충격인데 영상 산업에 얼마나 큰 파동을 일으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무섭죠? 챗GPT. 사용을 하는 사람 주변에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젊은 친구들도 거의 없어요. 그거 왜 이미 지나간 거 아직도 너 그거 가지고 장난치고 놀고 있어? 라고 하는데 내가 모른다고 해서 산업이 발전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니고 내가 안 쓴다고 해서 어, 모두가 안 쓰는 건 아니죠. 이거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저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나에게 맞춰서 쓰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설정에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자, 이게 어떤 설정을 해놨냐면 내가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보통은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 인공지능을. 근데 매번 교육을 시킬 수 없으니까 미리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자, 저에 대한 정보를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AI한테. 뭐라고 해놨냐? 경제에 관심이 많은 30대 한국인 남성이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고 그의 이론에 동의한다. 하지만 나는 부동산보다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는 소비를 소득으로 바꾸는 프로슈머의 개념을 좋아하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목표다. 내 MBTI는 INTJ이며 증거가 있는 데이터를 신뢰한다. 나는 앨런 머스크의 사고방식을 좋아하고 그랜드 카돈과 같은 기업가의 사고방식을 좋아한다.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고 비즈니스 마인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캐시플로우 보드게임을 통해 10년째 경제 교육하고 있고 비즈니스를 통해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과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고 있다. 나는 앞으로도 경제 교육하면서 책을 쓸 거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으며 동기부여하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교육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제가 질문을 하면 저 AI는 누가 질문을 하는지를 알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어느 수준에서 대답을 하겠어요? 처음부터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사람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나한테 이런 의도로 질문을 하는구나를 AI가 인지를 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쓴 글을 올려요. 내가 쓴 글을 보고 이 글을 조금 평가해줘. 아니면 조금 내가 추가로 써야 될 게 뭐가 있을지를 좀 제시해줘. 혹은 이 글을 읽고 독자층이 어떤 궁금증이 생길지를 좀 요약해줘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예약을 해요. 아, 네, 제가 쓰고 싶은 책에 대해서 어울린다. 어떤 것 좀 더 생각하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을 하죠. 이걸 읽고 나서 독자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추가할 수 있을까? 독자들이 자본가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마주칠 수 있는 장애물은 뭐고 이를 극복하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독자들이 자신의 재정 상태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무엇인지를 추가로 얘기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책을 쓸 때 우리가 챗GPT로 책 써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선에서는 그냥 뭐 쓰면 얘가 자동으로 다 써줄 것 같죠. 자동으로 써주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질문의 꼬투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 장에서는 제가 이 세 개 중에 한 꼭지를 가지고 다시 제 생각에 글을 쓰겠죠. 그럼 그 글을 다시 올려서 평가를 받겠죠, 얘한테. 그럼 이 글을 읽고 그러면 조금 부자연스럽거나 추가될 게 있으면 또 알려줘. 그럼 이 다음에는 어떤 글을 써야 될까 물어보면 이 친구도 질문을 저한테 계속 주는 거예요. 비서를 하나 쓰는 거죠. 비서 한 명 쓰는데 얼마 정도 들까요? 월급 얼마 줘야 돼요? 네, 이 정도의 비서 쓰려면. 이 정도면 500만 원 이상 줘야 돼요, 진짜. 나한테 인사이트 있는 질문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비서를 써야 되니까. 근데 한 달에 2.9달러 주고 있어요, 이 비서한테 제가. 자,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R, 호모 프롬프트가 지금 했던 얘기예요. 좋은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당신은 CEO의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막연하게 그냥 뭔가를 내가 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 좋은 질문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올바른 지시도 내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지시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 하는 얘기들이 제 강의는 아메이 사업 설명이기는 한데 어, 아메이 얘기를 거의 5%도 안 해요. 근데 끝나고 가면 아 그래 아메이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제가 빌드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말한 빌드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 사전 장치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스타그램 블로그 되게 많이 하죠. 그럼 뭐 해야 될까라고 하면 인스타 해야 돼, 블로그 해야 돼라는 이야기들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인스타 블로그 해야 돼 그러면 막 제품만 올리고 막 이래요. 그쵸? 제품 올리고 뭐 내 생활도 올리고 막 이런 걸 하는데 과연 그게 옳은 방법일까라는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음,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생겨요. 블랙핑크 삼성전자 계약 끝나니 아이폰 인증샷.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의 모델이에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그랬어요. 삼성전자의 홍보 모델이에요. 그래서 막 그 모든 영상에 나오는데 막 갤럭시를 가지고 막 사진 찍고 하는데 이게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 새벽에 올라온 그 개인 SNS의 사진에 아이폰이 찍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뇌리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쟤는 삼성에서 돈을 받는데 진짜로 쓰는 거는 아이폰이네. 아이폰이 더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와, 저렇게 셀럽들도 결국은 아이폰을 쓰는구나. 이게 진정성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성은 행동에서밖에 안 보여요, 사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제가 비즈니스에 조금 접목을 시켜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아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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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이 얘기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A라는 의사가 있어요. 의사는 건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신 분들이겠죠. 이분이 어, 본인이 홍보를 하고 있는 약이나 혹은 비타민 제품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막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제품을 먹어요. 실제 봤던 이 사람은 자기가 광고한 게 아니라 다른 제품을 먹어요. 자, 어, 계속 뉴트리 얘기를 하는 사람이 돌아가서 뉴트리를 먹어요. 자, 아까 그 의사가 막 광고를 이렇게 해놓고 돌아가서 뉴트리를 먹어요. 자, 그 어떤 게 더 여러분들 뇌리에 많이 박히세요? 계속 뉴트리 얘기하다가 뉴트리 먹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잘 팔릴까요? 아니면 막 다른 광고들을 하는데 그래서 너 진짜 먹고 있는 건 뭐야 물어봤더니 뉴트리를 먹고 있어. 그럼 뭐가 더 와닿으세요? 무슨 의미냐면 굳이 야매 얘기 안 해도 내가 진짜로 이걸 먹고 있으면 사람들은 진짜로 먹고 있는 거를 이제 궁금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야매 얘기하면 아까 그 역효과예요. 이 사람이 다른 제품을 홍보를 하고 다른 걸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어떤 게 되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아메이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서도 다른 제품을 쓸 수가 없어요. 진정성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말한 의사처럼. 아, 그래, 넌 진짜 먹고 있는 건 콜라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콜라 한 잔 먹는 모습이 걸렸어. 그러면, 아, 그래, 너는, 그치, 너 얘기했던 거 아메이가 아니라 콜라지. 그래서 이 첫 번째 거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첫 번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아메이를 하실 거라면 아메이만 주구장창 얘기하고 아메이께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면 100% 제품을 쓰셔야 돼요. 100%. 다른 제품을 절대 거들떠도 봐서도 안 되고 실수로도 들고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진정성의 의심을 받아요. 그래, 저 사람 아메이 얘기하더니 실제 먹는 거는 콜라네. 엑세스 맨날 얘기하더니 그 뭐 당 있다고 얘기하더니 결국은 레드불 먹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점이 뭐예요? 100% 제품 애용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사람 그러면 어 다른 거 얘기를 하다가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다른 거 얘기를 하다가 나 혼자 아메이 제품을 먹는 사람. 이 사람은 남들하고 보는 거 상관없이 이 사람도 100% 제품 애용을 하는 거예요. 아메이 제품을 남들한테 안 알려주고 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든지 B든지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려면 100% 제품 애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SNS에 이거를 올리고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첫 번째 이 사람은 조금 더 자유로워요. 저 사람이 콜라를 먹어도 다른 걸 먹어도 저 사람은 그냥 여러 개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진짜로 쓰는 거는 저거네. 이렇게 봐요. 이게 뭐냐면 디토 소비예요. 네가 광고하는 거 말고 네가 돈 받고 광고하는 거 말고 진짜 먹는 거 뭐야? 너 가족들한테 너가 진짜 추천하는 그게 뭐야? 그게 궁금해요, 사람들은 이제. 내가 계속 뭔가를 막 노출시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너는 가족들하고 진짜 쓰는 게 뭔데가 궁금해 하는 거예요. 이게 디토 소비예요. 그 사람을 계속
따라하고 싶어 해요. 그 사람의 소비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빈곤 포르노라고 혹시 아세요? 빈곤 포르노. 우리 TV 이렇게 돌리다 보면 아프리카에 이렇게 딱 사진 나오면서 막 팔이 막 윙 날아다니고 이 아이가 배고프다는 느낌을 알까요? 막 이런 막 나레이션 나오면서 그거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좀 돈 벌어 저거 기부도 좀 하고 싶고 좋은 일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빈곤 포르노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뭔가 행동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공 포르노가 요새 얘기가 많아요. 성공 포르노. 우리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진짜 많아졌거든요. 월천 버는 법, 빠르게 돈 버는 법, 뭐 몇 년 만에 부자 되는 뭐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 막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성공팔이라는 얘기들 정말 많이 하거든요. 찾아보면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필드에 나가서 잘못하면 요 가능성이 되게 커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얘기 우리 아미 강의할 때 너무 많이 하지 않나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노력하면 할 수 있고 안 되는 이유는 횟수를 안 채웠기 때문에 너가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다른 강의들에서 정말로 많이 쓰여지는 내용들인데 그 사람의 잘못으로만 돌려요. 성공할 수 있는데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데 너가 안 해서 못 하는 거야. 다 그런 류거든요. 들어가 보면 어, 성공하려면 지금 당장 이것을 버려라. 이것만 따라하면 월 2천은 우습다. 그렇죠.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창업이든 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홍수처럼 퍼져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가 진짜 자칫 잘못하면 아메이도 이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예방 주사를 놔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공 포르노에 빠지는 거는 왜 이 사람들이 쉽게 빠지냐면 뇌가 망가졌어요. 도파민 분비 때문에. 왜냐면 쇼츠 보죠. 영상 짧은 것들 보죠. 그러니까 자극적인 것만 찾으니까 자극적인 내용들만 계속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망가져서 되게 쉽게 빠져요. 이런 성공에 관련된 것들에 어, 돈도 굉장히 많이 쓰고. 근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성공했는가를 찾아보면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 없어요.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어? 그래서 이 성공 포르노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해본 것만 얘기해야 돼요. 내 경험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럴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나도 안 해본 거잖아요. 안 해본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계속해서 해 나간다면 어, 조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르쳐주는 입장에서도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공 포르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 의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심하라. 한 번 더 확인해봐라. 그 이야기가 맞는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팩트 체크를 하면서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증명을 해보지 않고 나가서 이랬대 저랬대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똑같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러냐? 이 마인드가 모든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대부분 어때요? 안 하고 잘하는 법, 그쵸? 적게 하고 잘 나오는 고민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래요. 그쵸? 다들 불로소득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들 불로소득만 쫓아요. 그런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캐시플로우 하면서도 우리 패시브 인컴이라고 해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금액을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잖아요. 이 패시브 인컴에 대한 환상이 너무 커요. 근데 실제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어때요? 패시브 인컴이란 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식도
때때로 리밸런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패시브 인컴이고요. 패시브 인컴이 아니고요. 내 노동력이 들어가야 돼요. 부동산 어때요? 부동산 사놓으면 그냥 계속 월세 나와요? 고쳐줘야 되죠. 세입자 또 찾아야 되죠. 금리 이렇게 올라가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또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또 바꿔줘야 되죠. 패시브 인컴이 아닌데 패시브 인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내 노력을 넣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유혹에 빠져들어요. 빨리 되는 거, 크게 되는 거. 그런 거 없죠. 성공해본 사람들은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요거예요, 도파민. 도파민. 어, 성공 포르노 말고 진짜로 해내고 싶은지 정말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면 쇼츠를 끊으셔야 돼요. 쇼츠를 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락거리나 이런 거를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예능이든 뭐 오락거리를 보는 건 좋아요. 정보를 얻을 때만큼은 절대 쇼츠를 사용하지 마세요. 정보를 얻을 때만큼은 절대 유튜브에서 동영상으로 보지 마세요. 책으로 검증하세요. 책으로 검증을 할 때도 오래된 책으로 검증하세요. 자, 오래된 저희 팀들한테는 늘 북미팅 할 때도 그렇고 경제 관련된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오래된 책을 꼭 보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 최신 나온 트렌드 책들은 어때요? 앞으로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5년 후엔 이렇게 변할 것이다. 10년 후엔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고 지금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 5년 후, 10년 후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보려면 어떻게 해요? 현 시점에서 확인할 수가 없죠. 근데 이대로 따라 할 수 있으세요? 그 책을 믿고? 5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데. 5년 후에 갔는데 이 책의 내용대로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그 5년 동안은. 자, 근데 아주 옛날 책들은 어때요? 옛날 책들은 그 책들도 똑같아요. 5년 후는 이렇게 될 것이다. 10년 후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책들에서. 제가 김창남 리더님한테 처음 받았던 책이 뭐냐면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라는 책이에요. 로버트 기요사키. 자, 그럼 그 로버트 기요사키는 그 책에서 앞으로 10년 어떻게 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책이 2013년도에 나온 책이거든요. 지금 몇 년도예요? 2023년, 2024년 왔죠. 그럼 그 책에서 이야기한 10년이 왔죠. 그럼 그 책을 읽어봤을 때 이 사람의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검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검증할 수 있죠. 그 책에서 10년 후 얘기를 한 게 지금이니까. 그럼 이 사람이 예측한 게 맞았는지 틀린지를 너무 쉽게 검증을 해볼 수 있어요. 이럴 것이다 휩쓸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10년 전에 했던 얘기인데 오 지금 이대로 됐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그러면 2000년도에 썼던 책을 보면 어때요? 기요사키가 2000년도 초반에 썼던 책에 부동산 너무 하지 말아라. 이거 부동산으로 크게 한번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그렇죠? 근데 일이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2008년도에 터졌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부동산으로부터 터졌죠. 기요사키는 2000년도 초반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래된 책을 가지고 검증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새로 나온 책들 무조건 그 트렌드를 따르는 거 좋기는 한데 그 트렌드를 계속해서 쫓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보를 얻을 때만큼은 그런 사람들 외부의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책으로 보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메이도 그렇고 뭐 이런 거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어, 뭐 비싸요란 얘기 일단 첫 번째 하죠. 아니면 뭐 그 여유가 없어요란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야 그러면 돈을 벌어주게 일단을 하자. 이 사람들이 돈을 일단 벌게 만들자라고 생각을 해서 공모주라는 걸 저희가 하기 시작했어요. 자, 공모주 혹시 해보신 분 있으세요? 아시는 분 있거나? 공모주. 회사를 우리가 스타트업을 딱 만들면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이제 자금을 조달을 좀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주식시장에다가 상장을 하는 거예요. 그 상장을 할 때 일반인들이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공모주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되게 심플해요. 공모주로 1년에 1인당 200만 원만 벌자가 기본 개념이에요. 자, 어떻게 하냐면 공모주 뭐 있는지 확인을 하고, 어떤 회사에다가 신청하면 되는지 다시 확인하고, 청약 전날 1인 200만 원만 벌자가 기본 개념이에요. 자, 어떻게 하냐면 공모주 뭐 있는지 확인을 하고, 어떤 회사에다가 신청하면 되는지 다시 확인하고, 청약 전날 1인 200만 원만 벌자가 기본 개념이에요. 자,
이 얼만큼 이 기관들이 이 주식을 살려고 청약을 넣는지 이 비율이 나오잖아요. 그걸 확인을 하고 괜찮겠다 싶은 것들이면 상장을 한 날에 무조건 파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12월 딱 말부터 했거든요. 임선주 리더님은 3달 동안 38만 원을 벌었네요. 그렇죠? 투자금 뭐 없어요, 그냥. 네, 손해 볼 것도 없고. 저는 16만 원, 저희 3살짜리 아들은 30만 4천 원. 3살짜리 아들은. 이게 그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경제가 좋아요, 안 좋아요? 물가 어때요? 그렇죠? 제가 농담하려다 지금 참았어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게 이렇게 참았어요. 어, 경제가 안 좋다 보면 뭐부터 줄여요, 사실은. 아이들 학원 가는 거 줄이고, 내가 뭐 조금 더 가계부 이렇게 딱 보고 좀 과소비했던 것도 좀 줄이고, 그리고 책 사보는 것 좀 줄이고, 뭔가 자기 개발하는 거 조금 미루자, 조금 더 좀 여유 있을 때 하자라고 줄이고 이래요. 그래서 저희 젊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면, 야, 저희 미팅 나올 때 저희 캐시플로우는 3만 원 혹은 5만 원 이렇게 내고 와요. 근데 그거를 매달 오면 어때요? 그것도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담되는 돈을 내가 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여기서 공모주로 버는 돈은 다른 데 절대 쓰지 마라. 너의 자기 개발에 써라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저희 팀들한테. 책 사보고 강의 들으러 다니고 미팅 나오고 자기 개발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비타민 사 먹고 건강에다가 좀 투자를 하고 이게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나 해봤자 얼마 벌어요? 3만 원 벌고 뭐 4만 원, 3만 원 이렇게 뭐 치킨값 벌었다, 커피값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티끌이 모으다 보면 티끌이 아니게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1년 정도면 보통 한 150에서 200 정도는 제가 보면 가져가라고 그냥 이게 널려 있는 돈이에요. 그거 가져다가 쓰면 되는데 자, 리스크 없고 적은 돈으로 늘 시드 막 얘기하잖아요. 난 투자할 돈이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투자할 돈도 필요 없어요. 사실 50만 원보다 50만 원만 있어도 계속 할 수 있어요. 한 번 신청할 때마다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위해 투자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커뮤니티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어제 이제 임선주 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10년 동안 우리가 아메이를 통해서 크게 성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돌아온 10년을 봤을 때 나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한다. 난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한다. 왜냐하면 나는 캐시플로우와 아메이를 연결을 시킨 시스템을 이제 만든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시스템이 이제 지금 하는 건데 자, 이 얘기가 뭐예요? 지금 앞에서 했던 것들이 요거예요. 스피노프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아메이를 할 때도 예전에는 어때요? 아메이만 해야 돼. 제가 예전에 이 아메이만 해야 돼를 조금 역설적으로 어 역설적으로 좀 느끼게 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냐면 앨런 머스크가 아메이 제품을 쓰면 어떨 것 같아요? 대박이죠. 우리가 앨런 머스크 쓴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앨런 머스크가 제품을 쓰는 거에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이 사업까지 한대. 그럼 더 대박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아메이만 해야 돼요? 아니면 아메이만 해야 되니까 테슬라 그만둬야 돼요? 아니면 테슬라 그냥 운영하면서 아메이 해도 돼요? 테슬라 운영하면서 아메이 해도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타가다 보면 엔잡들이잖아요. 이 젊은 사람들이. 근데 딱 오면 아메이만 해야 돼라는 느낌에 위축이 돼요. 아메이 아니면 밖에는 기회가 없어. 이 이야기에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메이 제품을 쓰면서 저는 이 스피노프 프로젝트를 계속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개념을 몰랐지만 10년 전에 아메이를 하면서 스피노프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 스피노프 프로젝트가 어떤 거예요, 저한테는? 저는 캐시플로우라는 스피노프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거는 시스템도 아니고 그걸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없었죠. 근데 그게 10년이 지나니까 이 스피노프 프로젝트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 방송국에서도 파일럿 프로그램 만들어요. 이게 인기가 있을지 없을지 한번 툭 던져봐요. 지금 뭐 놀면뭐하니 이런 거 있잖아요. 유재석 그 MC가 하는 그 놀면뭐하니의 처음도 어때요? 무한도전 딱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 유재석도 쉬고 다 팀들이 쉬고 있을 때 그 김태호 PD가 어느 날 유재석한테 가가지고 고프로 하나 딱 던져주고 형 찍고 싶은 거 찍어와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시작을 했어요. 제 기억에 3회, 4회까지는 유튜브로만 나갔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공중파에서 나오고 있죠. 잘 되니까. 그러니까 스피노프 프로젝트는 그런 거예요. 한번 해보고 반응을 보고 괜찮으면 계속하고 안 괜찮으면 뒤집고 또 새로운 걸 하고. 근데 캐시플로우는 해보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피노프가 아니라 저희한테는 정규 방송에 편성이 된 거죠. 다시 스피노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모주라는 스피노프를 저희는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벌고 어디에 쓸지 우리가 결정을 하자. 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업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해요. 아메이 얘기 거의 안 하고 이런 사업 설명을 해요. 우리 시스템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달에 사업 설명 몇 번 해야 돼요? 최소 15번. 그러면 우리 흔히 어떻게 생각을 해요? 15명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틀에 한 명은 만나야 돼요. 혹은 하루에 뭐 3명을 만날 수도 있고. 자, 근데 제가 강의를 하면 6명이 앉아 있어요. 한 달에 한 네, 3번 정도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6명이 앉아 있어요. 거기서 캐시플로우 강의를 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얘기를 하면 저는 사업 설명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끝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저 근데 그 말씀하신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예요? 혹은 혹시 강사님이 하고 계신 사업은 뭐예요? 물어보니까. 그러면 또 얘기를 해줄 수 있죠. 그 6번 사업 설명한 거죠. 제가 그런 모임을 한 달에 3번 하면 18명한테 사업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18번 STP 한 거랑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장기 투자에서 빛을 발하는 복리의 힘. 아인슈타인이 인류 최고의 발명은 복리다. 복리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복리의 마법을 즐기려면 빨리 시작하자, 길게 투자하자. 아메이 얘기 안 할 건데 아메이를 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리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요. 저희가 나는 뭐 돈을 모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뭐 나는 자금이 좀 부족해. 뭐 주식 투자도 할 수가 없어.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하면 돼요. 그리고 매달 한 15만 원 정도 아까 말한 공모주로 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20년을 하면 얼마예요? 20년? 20년을 하면 1억이 넘어가요. 자,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녀가 20살이 됐을 때 계좌에다가 한 1억씩 넣어 주셨나요? 혹시 넣어 주신 분? 없죠. 근데 20년 동안 내가 준비를 하면 내 자녀가 딱 태어났을 때부터 준비를 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 내 자녀가 20살이 됐을 때 1억을 줄 수 있네요. 그렇죠? 근데 처음 시작을 그러면 2천만 원으로 하면 어떨까요? 2천만 원이 증여세의 2천 딱 증여세 안 내는 딱 그 10년 딱 구간이거든요. 2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20년 지나면 어떨까요? 2억을 넣어줄 수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 또래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 자녀 누가 태어났는데 걔 20살 되면 통장에다가 한 3억 넣어줄 수 있어? 그럼 뭐라고 해요, 그 친구가? 야, 키우는데 3억, 4억이 더 드는데 어떻게 통장에다 3억을 넣어주냐는 거예요. 야, 근데 봐봐. 나랑 20년 동안 공모주 내가 하는 법 알려줄게. 나 따라만 와. 그러면 못해도 1억은 넣어줄 수 있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저는 보여줘요. 아까 계좌 다 보여줬죠. 그 다음에 그 돈을 어디에 투자를 해요? 그렇게 번 돈을 또 투자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공부해요. 막 어떤 주식이 좋은지, 뭐 어디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거 하지 말고 S&P 500에다가 투자하면 돼요. 미국을 사라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미국을 사라.
미국이 망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일반 기업이 망할 확률이 높을까요? 일반 기업이 망할 확률이 높죠. 미국을 사면 얼마나 좋아요. 미국을 산다는 의미는 미국에 상장된 500개 회사의 평균 주가를 따라가는 S&P 500을 사면 미국을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그거를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잖아요. 한 달에 15만 원 아까 이런 돈으로. 그러면 그게 복리 투자가 자동으로 돼요. 연평균 수익률이 그 수익률 낮지 않아요? 연평균 수익률이 7, 8%가 늘 넘었어요. 어, 단기적으로 폭락하더라도 7년 6개월 지나면 전고점을 회복한대요. 그래서 아직 고점 아니에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막 주식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너무 비싸잖아요. 언제 들어가요? 고점 아닌가요? 할 때가 제일 낮아요. 멀리 보면. 또 고점 아닌가요? 하는 게 제일 낮아요. 계속 길게 보면. 왜냐하면 경제의 규모는 계속 커져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내 돈은 계속해서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가치가 깎이니까. 어, 워렌 버핏이 투자 내기를 했어요. 10년 동안 투자 내기를 하자. 투자자한테 자기는 S&P 500에다 투자를 할 거고 너는 너가 생각한 데에다가 투자를 하라고 헤지 펀드 대표랑 투자를 했는데 워렌 버핏이 압승했대요. 압승. S&P 500이 압승을 한 거예요. 억만장자의 투자의 대가로 불린 워렌 버핏 회장이 헤지 펀드와의 10년 대결에서 압승했다. 2007년에 내기를 했대요. 버핏은 뉴욕 헤지펀드 운용사인 프로테제 파트너스와 10년간 인덱스 펀드와 헤지 펀드 중 어느 것이 더 많은 이익을 낼지 내기를 걸었다. 버핏은 뱅가드의 S&P 500 인덱스 펀드에 프로테제는 정선된 5개 헤지 펀드 문급에 승부수를 띄었다. 양측은 판돈으로 3억 4천만 원을 걸고 했는데 10년 뒤에 원리금을 합해서 누가 더 많은지를 내기했는데 2008년 1월 1일자로 시작했는데 지난 이제 2000 이게 18년 기사거든요. 워렌 버핏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버핏의 인덱스 펀드는 평균 7%에 달하는 높은 수익률을 낸 데 반해 헤지 펀드 수익률은 2.2에 그쳤기 때문이다.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주식. 만약에 투자하고 싶으시면 다른 거에 시간 쓰지 마세요. 제발 주식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S&P 500 사면 돼요. 이거 영상 혹시 한번 틀어주세요. 패시브 투자자들은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한다. 귀찮게 다른 짓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Well, actually, I have two questions that I would like to 르브론 ask 제임스. Warren 르브론 Buffett. My 제임스예요. first question would be, 미국에서 NBA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yeah, 친구. what should I 어디 invest 투자할 in 거냐고 물어보죠. 버핏한테. next? Can I have some tips? And my second question would be, I'm not doing too well with the profession I'm in right now. Can you teach me how to play a little basketball, please? 미국식 농담이네요. Those would be my 그런 two 소리. questions to Warren Buffett. 그러니까 버핏이 대답을 해줘요. 그 First 질문을. one was what should you invest in now? Right. I think somebody like LeBron, and we've talked about it, but I think You and LeBron have talked about it? occasionally, I think actually if through the rest of his career and beyond in terms of earning power, then just making monthly investments in a low cost 그냥 index 정기용 fund 인덱스 makes a 펀드를 lot of 매월 sense. 사는 게 I 가장 think that 합리적으로 somebody in his 생각된다는 position ought to 거죠. have significant cash reserve 이 and 미국 whatever 일부를 makes him 소유한다는 comfortable. 의미가 이거죠. And then beyond that, owning a piece of America, a diversified piece, bought over time, held for 30 or 40 years, it's bound to do well. And the income will go up over the years, and there's really nothing to worry about. You think he's listened to you on that? 그가 당신의 말을 Ask 들을까요? him. His second question. I would say this. Athletes generally tend to get promoted by people with 운동선수의 restaurants 주변 or real 사람들에게 estate. I mean, 상사업이나 부동산업 위주로 투자를 하고 everybody's got 있는 an 것 idea 같습니다. for him. And 다들 그렇게 조언 받죠. 부동산 해야 usually the 된다, 뭐 simplest 해야 is the 된다. best. What 그냥 does that 단순한 게 mean? 최고다. I mean something like just owning the United 아주 States, 평범한 at 가격에 a 오랫동안 decent 그냥 average 가지고 price 있어라. bought over time. You really can't go wrong with that. Now, somebody else will end up doing better with this or that, but somebody will end up doing a lot worse with this or that too. And their expertise is making a lot of money doing something they do extremely well, but they aren't going to generally be able to take the time to become a professional investor. 패시브 다들 이상하게 전문적인 투자자가 되려고 막 공부를 해요. 막 부동산도 공부하고 경매 공부하고 주식 공부하고 그런 데는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쓰세요. 다 의미 없다.
미국 사는 것보다 다 수익률이 낮습니다. 미국을 사는 게 낫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는 아예 1도 투자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1도. 근데 이게 이제 저희 이제 태어난 지 45일 된 둘째 아들이 계좌를 딱 만들면서 축하금으로 받은 것들이에요. 한 12만 원 넣어줘요. 주식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렇게 받고요. 미국 주식 사라고 40달러 또 주고요. 40달러면 지금 4만 5천 원 넘어갑니다. 4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계좌를 하나 만들 때마다 이렇게 돈을 줘요. 그것만 모아도 한 50만 원 넘거든요. 그럼 그 50만 원으로 공모주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내 돈이 1도 안 들어가요. 내 돈이 1도 안 들어가. 1원도 안 들어가요. 근데 이거 뭐 개인정보 팔아서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요사키가 이야기하는 냉소주의자들이에요. 냉소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데 가서 카카오뱅크 보시면 이렇게 다 계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막 3만 원 주고 5만 원 주고 다 합치면 한 50만 원 됩니다. K뱅크에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알아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뭘 하고 싶냐 저는 20, 30대 만나면 전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이 13살 나 유대인 교육에 너무 이거 제가 아주 옛날에도 보여드렸던 그 유대인 마피아거든요. 유대인들이 교육을 할 때 자녀 교육을 할 때 13살이 되면 성경, 시계, 돈을 선물한대요. 그래서 성경 이거는 이제 앞으로 부모가 너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너가 너의 가치관대로 앞으로 삶에 책임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길라잡이로 쓰라고. 그리고 시계는 시간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리고 돈은 시드머니를 주는 거예요. 저도 자녀한테 13살이 되면 요거를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복리의 마법이 가장 잘 사용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빨리 시작하고 길게 가지고 있으라고 했죠. 그럼 자녀가 태어나서 20살 때 투자하는 자녀가 나을까요? 아니면 아빠가 태어나자마자 이 계좌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는 자녀가 나을까요? 이미 20년의 복리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사람하고 이제 막 복리의 개념을 공부해 나가는 친구하고 출발선상이 같아요, 달라요? 너무나도 다르죠. 20년의 복리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 친구가 20살 때 20년 복리하려면 몇 살이에요? 40살이에요. 내 자녀는 벌써 20년의 복리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통장에 시드머니가 2, 3억이 있는 거예요. 20살 때. 근데 자녀한테 그렇게 큰 돈을 주면 너무 다르게 뭐 사용하고 막 쓰지 않을까요? 이 교육을 그래서 필요로 하는 거죠. 이게 트렌드 코리아에 나오는 없던 아빠들이에요. 자녀의 시간 레버리지를 대신해 줍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시간 레버리지를 대신해 줘요. 그 20, 30대 친구들한테 가서 야 너도 자녀 그럼 시간 레버리지 나랑 같이 해줄래? 내가 알려줄게 같이 할래? 그러면 오케이 할까요? 오케이 안 할까요? 무조건 오케이예요. 그러면 저희 카톡방에 끌려와요. 그렇게 끌려와 있는 사람이 45명이에요 지금. 제가 올해 목표가 100명 넣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커뮤니티를 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결국은 뭘 하려고 하냐. 예전에 니노이가 얘기했던 자료거든요. 자, 사업을 할 때 만약에 커스터머의 수에다가 이 사람이 평균적으로 쓰는 금액을 곱하면 요거는 그냥 다이렉트 셀링이에요. 다이렉트 셀링 하는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를 해야죠, 우리 비즈니스. 비즈니스를 하려면 이 사람들이 재구매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같이 재구매할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을 몇 명을 만드느냐가 비즈니스를 빌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드업 얘기가 이제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빌딩을 하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거예요. 자, 스타벅스 어때요? 이거에 너무나도 잘 맞는 예시죠. 10명의 커스터머 한 마을에 인원이 그냥 10명이라고 칠게요. 10명. 그리고 이 사람들이 10달러씩을 쓰면 어때요? 100달러를 벌어요. 근데 100달러 이상 벌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게 다 포화됐잖아요. 지금 벌써. 흔히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시장 포화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얼마나 똑똑해요. 아까 말한 CEO들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더 돈을 쓰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쿠키도 팔고 케이크도 팔고 컵도 팔아서 $20를 쓰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얼마 벌어요? $200를 벌죠. 자, 이거를 한 번만 오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3번 오게 만들어요. 쿠폰을 찍어주면서. 그러면 얼마를 벌어요? $600를 벌 수 있어요. 요거를 점포를 하나 더 내면 어때요? 다른 옆 동네에다가 부자가 되는, 이게 프랜차이즈죠. 사업이고. 맥도날드 볼까요? 맥도날드도 똑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근데 맥도날드는 하나를 더 하죠. 어떤 거래요? 가족을 끌어들여요. 가족을 끌어들여요. 왜 가족을 끌어들여요? 누가 가자고 해요? 애들이. 해피밀 사자 이래요. 저 장난감 모으려고 한 달에 2번씩 가요. 4인 가족이. 이런 체인점을 100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된 거죠. 네. 이 개념을 보셔야 돼요. 자, 스포츠가 또 나왔습니다. 야구에서 이 류현진이라는 선수가 지금 브랜드 평판, 대한민국 브랜드 평판 1위거든요. 모든 연예인 다 제치고 이 친구가 한국으로 복귀를 하면서 4년 동안 170억을 받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저 170억은 어디서 왔을까요? 혹은 하나 구단은 저 170억을 어떻게 만들어서 줬을까요? 근데 지금 야구 개막한 지 지금 3게임밖에 안 했거든요. 이미 170억 이상 다 회수했대요. 하나 구단은. 어떻게 돈을 회수했을까요? 이 선수가 옴으로써 구단 광고 있죠. 경기장의 광고. 광고 단가가 다 올라갔대요. 그리고 이 친구의 유니폼을 팔아서. 그래서 규모의 경제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규모의 경제가 다단계예요. 사람들한테 더 많이 팔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쓰게 만들고 아까 말한 거 있죠. 2타임, 3타임 오게 만드는 거예요. $10만 써야 되는 거를 $20 쓰게 만들고 $20 쓸 거를 $60 쓰게 만들고 이게 규모의 경제를 늘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머리가 없잖아요. 그럼 다단계 피라미드로 보고 기회를 보지 않아요. 근데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거를 비즈니스화 시켜서 부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이해 못한다? 그러면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업은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 아메이도 규모의 경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구매는 이런 것들로 하죠. 뉴트리라이트, 아티스트리, 이스프링, 앰모스피어. 정말 저는 농담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제가 한 명의 사람한테 큰 거 그냥 하나 딱 팔고 또 다른 사람 찾아도 또 큰 거 하나 팔고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까요? 아니면 저희 파트너한테 늘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거 안 써도 되는데 평생 내 옆에서 너 치약 하나만 써도 되라고 전 얘기를 해요. 평생. 평생 치약 하나 쓰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그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데 치약 쓰다 보면 비타민 먹고요. 비타민 먹다 보면 저기 세제 쓰고요. 세제 쓰다 보면 다른 거 다 써요. 처음에 그, 그 부담감을 저는 얼마나 낮춰주느냐 이 고민을 늘 많이 하거든요. 내 옆에서 그냥 오래 있게 만드는 거. 아메이는 특이하게 이거를 N승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국제 사업 하시면 됩니다. 나라마다 나가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죠. 뉴트리라이트. 30명이 그래서 매달 $200씩을 쓰고 두세 번씩 이렇게 반복 구매를 하면 부자가 되는 게 아메이 사업이에요. 캐시플로우 볼까요? 캐시플로우. 자, 이 캐시플로우도 똑같이 아메이 때문에 이해를 했어요. 이 비즈니스라는 걸 다른 것 때문에 제가 머리가 좋아서 뭐 이 구조를 만든 게 아니라 아메이를 보니까 비즈니스는 이렇게 해나가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자, 저는 반대로 저한테 오는 사람들한테 매달 5만 원씩을 벌게 해줄 수 있어요. 공모주를 하게끔 만들어서. 그러면 10명이 와서 5만 원씩 벌면 저희 팀에는 $500라는 50만 원이라는 돈이 생기겠죠. 처음엔 그걸 저한테 쓰라고 얘기 안 합니다. 자, 10명인데 매달이니까 1년 동안은 그럼 얼마가 모이겠어요? $50씩 1년 벌면 $6,000, 6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겨요. 자, 이 인원이 아까 저 카톡방에 몇 명 있다고 했죠? 45명 있어요. 50명이라고 해볼게요.
50명을 제가 한 달에 5만 원을 벌게 해주고 이 사람들이 12달 내내 잘 따라오면 4인 가족, 저처럼 저 임선주 사장님 자녀 둘, 이 자녀 둘은 말도 못하는 애들이에요. 3살, 3살 한 명은 태어난 지 45일, 4인 가족에서 얼마예요? 12만 달러면 1억 2천이에요. 매년 저는 50명씩 늘려나갈 건데 100명이 되면 여기서 얼마가 생겨요? 2억 4천이 생겨요. 그럼 제가 이 친구들한테 2억 4천을 벌게 해주면 이 친구가 치약을 쓸까요, 안 쓸까요? 4인 가족이 한 달에 5만 원씩 벌면 20만 원을 벌어요. 100명이 20만 원 쓰게 하는 거예요. 100명이 20만 원을 써요. 왜? 생필품이나 그냥 비타민 사 먹으면 되니까. 돈 없어? 아, 괜찮아. 아이디만 만들면 돼. 아메이 아이디 말고 계좌만 만들면 돈 생겨.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부자 된다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예요, 이게. 저는 아메이 얘기를 안 하지만 결국 저랑 계속 같이 있는 사람들은 아메이 얘기를 안 해도 왜 사업이 되냐면 사람들은 생필품을 쓰기 때문에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옆집도 세제 쓸 거고 윗집도 치약 쓸 거고 아랫집도 샴푸 쓸 거고 내가 막 오늘 만나는 사람들도 비타민 먹을 거니까. 단지 그 돈을 먼저 벌게 해주자는 개념을 저는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을 하고 기요사키가 얘기했던 ESBI를 아예 한 번에 돌리는 거죠. 캐시플로우 교육을 하고 공부를 같이 하고 책을 보면서 북미팅을 하면서 공부를 같이 하고 IPO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게 만들어주고 그 돈으로 비즈니스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의 부익부 비익빈보다 무서운 게 그래서 관계인 것 같아요. 관계. 자산은 언제든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좀 힘들 때도 있을 수 있고 포기만 안 하면 돼요. 근데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놓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옆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 그 톡방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든 옆에 두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아무 투자금도 없이 돈을 벌 수 있게끔 도와주니까. 근데 이것도 다시 돌아보면 다단계 아니에요? 저는 키움증권 다단계예요? 아니면 뭐 NH증권 다단계예요? 삼성증권 다단계, 주식 다단계예요? 그러니까 다단계라는 의미는 명확하게 뭐가 중요하냐면 피해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구조 말고 다시 생각해 보면 제가 얘기하는 거에 피해자가 있어요? 안 하면 피해예요. 돈이 안 생기니까. 하면 피해 있는 게 없어요. 아메이로도 피해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팩트 체크를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고 유튜브 쇼츠 옆에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책으로 증명을 해보고 진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시면 아, 피해가 없구나라는 걸 느껴요. 저희 왔던 친구들한테는 제가 어떤 것들 시켰었냐면 아메이로 망하는 법 30가지만 써와봐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해보세요. 아메이로 망하는 법 30가지 적어보세요. 다 안 맞을걸요? 그 방법으로는 절대 못 망할걸요? 썼다 한들 그 쓴 내용은 아메이 회사에서 하지 말라라고 명시가 돼 있는 내용일 거예요. 사재기 하지 마세요. 마감 직전 3일 동안 PB 너무 많이 올리지 마세요. 제품 큰 거 뭐 몇 개 이상 사지 마세요. 어디다 팔았는지 소명하세요. 그쵸? 하지 말라고 다 적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하지 말라는 걸 하면 그래요. 근데 피해자가 없으면 이건 다단계 피라미드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또 좀 넓게 해석을 하자면. 자, 이런 친구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야 될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들한테는 사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시간의 중요성. 시간이 곧 돈이 된 미래. 유전자 조작으로 인간은 영원한 젊음을 가지게 되지만 팔에 표시된 시간이 0초가 되면 모두 죽게 됩니다. 한편 윌의 엄마인 레이첼은 근무를 마치고 버스에 오르는데 2 hours. It's always been an hour. My 이게 son is 인플레이션이에요. Can't do that. 어제까지 한 레이첼은 시간이었는데 기사에게 2시간이 내라. 설명해보지만 화폐 가치가 이상 떨어진 거죠. 매정하게도 집까지 뛰어가라고 인플레이션 말하네요. 때문에 여러분들의 결국 돈의 가치는 레이첼은 계속해서 집을 향해 떨어질 거예요. 필사적으로 달려가죠. 아무리 그 투자를 해서 와중 벌릴 그녀의 생일 꽃다발을 들고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윌은 레이첼이 시간이 돼도 오지 않자
불길한 예감을 느끼게 되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가는 모자. 하지만 정말 간발의 차이로 레이첼은 그곳에서 죽음을 내 맞이하게 눈앞에서 되죠. 돈이 없어서 가족이 죽는 걸 경험을 해보면 사무치게 이 간절함이 생기겠죠. 이 필요성이 여기서는 시간이라고 나왔지만 결국은 현실에서는 돈으로 시간을 우리의 시간을 뭐 하고 있어요? 돈으로 바꾸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바꾼 돈을 가지고 부자들은 뭘 사요? 시간을 사요. 아까 말한 대로 저는 이제 챗GPT를 쓰지만 더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진짜 비서들을 두고 진짜 직원들을 두고 그 사람의 시간을 사서 자기가 돈을 버는 거죠. 그게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자본주의 얘기도 늘 했지만 자본주의도 두 가지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자본주의는 늘 소비자의 입장에서 자본주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한 만큼의 시간을 뺏겼고 내 권리를 찾아야 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이거는 내가 소비자이다라는 걸 완벽하게 인정을 하고 그냥 그 자리에 고정이 되는 거죠, 관점이. 근데 반대로 그 반대편에 있는 생산자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내 돈을 가지고 사가지고 더 부자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생산자가 될 것이냐, 소비자가 될 것이냐 선택을 하면 되는 건데 사람들은 선택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소비자의 관점에서 멈춰 있어요. 근데 그 관점을 깨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있고 지금 시대에 더 빠르게 부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내 자녀에게 그러면 어떤 걸 가르쳐 주고 싶으세요? 소비자의 관점을 가르쳐 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생산자의 관점을 가르쳐 주고 싶으세요? 저는 생산자의 관점을 가르쳐 줄 거예요. 너는 뭐든지 팔 수 있고 뭐든지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 서비스를 쓰고 싶은 사람들은 너에게 돈을 지불을 할 것이다. 굉장히 심플한 내용이거든요. 이 시간들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다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다시 아주 처음으로 돌아가서 선택을 했다면 어때요?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아메이를 하기로 선택을 했다면 책임은 성공으로 그리고 내가 여기에 얼만큼 시간을 쓰고 얼만큼 제품을 잘 애용을 하고 얼만큼 사람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가 저는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택을 했다면 그 책임감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고 그 책임감만 가지신다면 아까 말한 성공파리 이런 사람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성공을 하는 이야기들을 주변에 또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옆에 두고 싶어 할 거예요. 어, 다른 사람이 먼저 물어보게 저는 만드는 걸 좋아해요. 저는 제품을 잘 팔지도 못하고요. 가입도 잘 못 시키고요. 아메이 얘기도 사실 먼저 잘 못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한 달에 STP를 15번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왜? 자꾸 물어봐요. 뭐 하냐고.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뭘 해야 돼요? 저는 그냥 대답만 해주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고 있어요. 21세기형 비즈니스 읽어보세요.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더 물어보세요. 제 얘기조차 믿지 마세요. 계속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시간이라는 자본을 우리가 잘 사용을 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아메이 얘기는 사실 5%도 안 했지만 결국은 끝나고 나면 아메이가 뭔가라는 고민 그리고 아메이가 저런 일이었어라고 고민을 하게끔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늦은 시간까지 같이 이 자리에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